어느 마을에 나이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총각이 있었다. 이 총각은 매사 느긋한 성격인지라 주변 친구들과 또래의 사내들은 모두 장가를 가서 자식이 이미 한둘인데 거울에서 혼자만 노총각이 되어 한 해 두 해 나이만 더 먹고 있었다. 일이 되니 가뜩이나 이 총각과 달리 성격이 급한 총각의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어서 빨리 장가를 가야 할 텐데 이 엄이 죽기 전에 손주 채롱 좀 보자꾸나 라고 닥달하였다. 그때마다 아들은 허허허 걱정 마세요 어머니. 집신도 다 제 짝이 있다는데 나이 들었다고 저와 인연 맺어질 배필 하나 없을라고요. 라며 아들은 여전히 천하태평에 숨겨둔 신부감이라도 있는 듯 너무도 긍정적이었다. 어머니는 이렇게 몇 달을 매일같이 아들을 볼 때마다 닥달하다. 언제부터인가 연애라도 하는 듯 아들이 기분이 좋아 들떠다니길래 어머니는 더욱더 복장이 터지는지라. 어느 날 하루는 너 이렇게 지내다 한 살이라도 더 먹으면 처녀는커녕 과부한테도 장가를 못 가게 된다. 라고 어머니가 언성 높여 말하자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를 지며 말하였다. 에이 어머니, 과부라면 제가 오늘 당장이라도 장가들 수 있답니다. 뭐? 뭐라? 정말로? 어머니, 저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 건너편 최진사댁 옆집에 사는 과부와 당장 내일 아침이면 부부가 되어 있을 수 있죠. 최진사댁 옆집 과부라면 그 돈 많고 젊은 과부 말이냐? 라며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가 잠시 생각을 해보더니 그 과부에게 장가가면 오히려 잘됐다 싶은 것이었다. 소문에 그 과부는 시집 온 지 한 달 만에 집안의 3대 독자인 남편이 죽어 자식도 없이 청산과부가 되었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그에 모두 돌아가신지라 거울에서 알아주는 부자인 시댁의 재산이 모두 과부의 것이 되었으니 정말로 이 과부와 혼인을 한다면 자기 아들이 오히려 팔자가 피는 셈인 것이었다. 그래? 정말로 그 과부에게 장가가는지 한 보자꾸나. 내가 뭘 하면 되겠느냐. 어머니는 해가 지면 바로 나를 잡으러 쫓아와 마을 한 바퀴를 돌면서 제가 하라고 한 말만 큰 소리로 동네 사람들 다 들리게 외치고 저를 쫓다가 제가 사라지면 저녁에 한 번, 밤에 한 번, 내일 아침에 일찍 한 번 이렇게 3번 과부의 집을 찾아가서 제가 물어보라고 한 말만 똑같이 반복해서 과부에게 물어봐 주세요. 라고 아들은 말한 뒤 어머니가 해줘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었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지자 총각은 마을의 큰 길을 허겁지겁 달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화가 난 채 아들인 총각을 뒤쫓아가며 야, 이 녀석아, 장가를 안 가겠다니 그게 어미한테 할 소리냐? 라고 고래고래 큰 소리를 외쳐댔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장가를 못 가겠다고요. 라고 아들도 어머니에게 쫓겨 도망가며 큰 소리로 대꾸하였다. 이렇게 마을을 서너 바퀴 돌며 시끌시끌하게 어머니와 아들이 떠들어대니 마을 사람들 여러 명이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 나와서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다. 그러다 총각은 어머니를 피해 젊은 과부의 집으로 후다닥 들어갔다. 해가 졌는데도 마을이 큰 소리로 시끌시끌하자 마당으로 나와서 총각과 그 어머니의 고함 소리를 듣던 과부는 총각이 자신의 집으로 불쑥 들어오자 어머, 총각,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래요? 아, 저 좀 숨겨주세요. 도와주시면 그간 댁에서 해오던 일을 지금부터 한 달 동안 품삯을 받지 않고 해드릴게요. 이 말을 듣자 과부는 잠시 고민하더니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숨겨주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총각이 시킨 일은 우직하고 성실하게 잘해주어서 마음에 쏙 들었는데 한 달을 공짜로 일해준다니 과부의 입장에선 잘된 일 같아서였다. 잠시 숨겨주었다가 마을 사람들 돌아다니지 않는 새벽에 내보내면 되겠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총각의 어머니가 과부의 집으로 허겁지겁 들어와 물었다. 우리 아들이 혹시 여기 오지 않았나요? 아, 아니요. 어제 저희 집에 일하러 온 이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돌려보낸 총각의 어머니는 밤이 되자 또 과부의 집으로 들어와 또 물었다. 우리 아들이 혹시 여기 오지 않았나요? 아니요, 여기 오지 않았어요. 총각의 어머니가 돌아가자 평소에도 궁금한 건 못 참는 이 과부는 자신의 방에 숨어있던 총각에게 물었다. 들어보니 총각의 어머니는 장가를 안 간다고 해서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총각은 장가를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간다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던데. 아, 그게 말하기가 창피해서. 말해봐요. 제가 도움될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장가 가는 방법을 몰라서 갈 수 없다는 말이랍니다. 그렇다면 혼인을 한번 해본 제가 알려드릴까요? 총각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과부는 호응해 주었다. 과부는 혼인을 하고 남편과 첫날 밤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였고 총각은 아무것도 모른 척하면서 이것저것 남녀의 정을 나누는 이야기를 물었고 과부는 총각과 둘만이 있는 한 방에 이런 대화들이 오가니 예전 신혼의 첫날 밤과 같이 점점 자신도 모르게 과부의 몸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를 눈치챈 총각이 글쎄 말로만 듣는 거로는 잘 모르겠네요. 라고 실망한 듯 말하니 과부는 그렇다면 직접 알려주겠다며 갑작스레 총각의 품으로 달려들었고 총각도 얼커니 하며 달려드는 과부를 끌어안았다. 그러더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미 방 한쪽에 깔려있던 과부의 이부자리로 들어가 밤이 지나 새벽이 올 때까지 운우지정을 나누게 되었다. 일이 되니 과부는 총각을 새벽에 내보내기는커녕 피곤해 지쳐 두 사람은 뒤엉켜 한 이불에 함께 자버리게 된다. 아침이 되자 아들이 일러놓은 대로 총각의 어머니는 또 과부의 집으로 찾아왔다. 과부는 허겁지겁 문 앞에 나가 매우 당황하게 되었다. 없어진 아들을 찾는다며 마을 사람 여러 명과 함께 온 것이었다. 우리 아들 혹시 여기 오지 않았나요? 아니요, 여기 오지 않았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총각의 어머니는 순식간에 과부의 방을 벌컥 열었다. 그러자 속옷 차림으로 코를 걸며 과부의 이부자리에서 자고 있는 총각이 보여지게 된다. 이 광경을 함께 온 마을 사람들 모두 보게 되니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총각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다.